지금 손자병법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이 군대에서 참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장군이에요, 장군. 그 장군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 또 그 사람한테 임무를 맡길 때 어떠한 임무까지 주느냐, 권한을 어느 정도 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손자병법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뭐 식당이나 아니면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 지배인들 둘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배인 한번 뒀으면 그 지배인한테 그 지배인이 이렇게 뭐 밑에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까? 그렇게는 못해요? 그냥 막 챙겨보고, 아, 이게 뭐 당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통 대부분 그러죠. 근데 이 손자병법에서는 그래요. 일단 임금이 장군을 한 명 뽑아서 임명을 했으면 냅둬라. 간섭하지 말란 말이에요. 간섭하려면 아예 뽑지를 말든지. 이왕 뽑아서 장군으로 임명했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지켜봐주고 하란 말입니다. 그걸 주책 없이 나가서 정말 장군이 뭐 하는데, 야야 돌아 공격해 이러면 그 군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한번 맡겼으면 좀 내둬라. 이게 이제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그 군대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의 이 군대를 바퀴로 표현해요, 바퀴. 이 바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 수레바퀴죠, 옛날에. 수레바퀴가 바로 이게 군대이자 병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퀴에는 뭐가 있어요? 이 크랭크 축이 있죠? 요 크랭크 축이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 지도자고요. 그리고 요 크랭크 축과 이 바퀴를 연결시켜주는 그 덧방나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바퀴하고 저 축하고 이렇게 물로 끼워놔야 이게 안 흔들거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을 잘 뽑아야 이 군대와 임금이 탄탄하게 물려 돌아가지, 이게 장군 어슬한 놈 뽑아놨다가 이게 후다닥 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뽑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특히 장군의 임명에 있어서. 그래서 그 손자는, 부장자는, 이 장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장자는, 이거는 나라의 보다, 보. 이 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덧방나무예요, 덧방나무. 덧방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 바퀴하고 저 크랭크 축을 연결해서 탄탄하게 고정시켜주는 그 옛날 그 수레에 들어가는 부품 이름이 덧방나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장군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국이라고 하는 건 요즘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형태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제 도시, 그러니까 중국의 고대 도시 형태가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둘러서 나라가 있으면 요 가운데 이제 그 임금이 사는 궁이 있어요, 궁. 그 궁이 있고, 그 바깥에 나가면 우리 동대문, 남대문 뭐 있어요? 시장이 있고, 그 시장 바깥에 이 도라고 하는 게 도. 그리고 성이 있죠. 그리고 그 성 바깥에는 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라 국자 어떻게 써요? 뭐 이렇게 쓰나요? 예? 그러니까 국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임금이 사는 도시예요, 도시. 요즘 얘기하는 저 시골까지 다 포함하는 게 국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도시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도시. 또 뭐 성곽, 도성이란 말도 쓰죠. 그러니까 뭐 중국어로 도시라고도 하고 성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성곽이니 뭐 도성이니 그다음에 도시니 하는 그 개념들이 바로 이런 옛날 그 도시제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바깥에 나가면 거기는 뭐냐? 이 촌이에요, 촌. 그래서 그걸 촌을 뭐라 그래? 야라 그래, 야. 그리고 그 야 바깥에 나가면 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뭐라 그러죠? 임야가 뭐 몇 평이냐 할 때 그 임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국과 임야는 완전히 이 별개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요 안에 사는 사람, 우리가 옛날에 뭐 보통 국인, 한문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적어도 요 바운더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살죠, 여기는요. 여기는 뭐 어떤 사람만 살아요. 정말
좀 귀족들만 살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는 경이라 그러죠, 경. 예? 그래서 뭐 북경, 연경, 예? 경이라 그러고 여기에서 한 100리 떨어진 곳을 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후가 사는 그 지역에서 100리 떨어진 것을 기라 그러고 천자는 1000리 떨어진 것을 기라 그래요. 우리는 합쳐서 뭐라 그래요? 경기 지역이라는 게 아무나 사는 데가 아니에요. 경기에 살려면 어느 정도 그 지위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이 나라, 이 국이라고 하는 안에의 그 뭘까 이 분위기를 표현하면 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문. 이 문이라고 하는 건 그 요즘 얘기하는 이런 문장, 센텐스가 아니라 수식하다. 예? 이 실사변 붙인 문양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요즘 말하면 세련된 거예요. 이게 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세련된 겁니다. 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요 촌스러운 거예요. 야한 거죠, 야한 거. 우리가 야하다 그러잖아요. 여기 야한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이 들판에 사는 사람을 야하다 그러고 이걸 이 바탕질자 써서 질박하다는 말 써요. 질박하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문, 세련됐다 그러고 또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질박하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바깥에 사는 이 임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참 질박하죠. 촌사람들.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세련된데 여러분들 도시풍의 저 세련됨이 좋아요? 저 농촌풍의 질박함이 좋아요? 네? 전 백화점 곁을 떠나선 살 수가 없어요. 가끔 뭐 시골로 전원주택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백화점이 없어서 못 가겠대요, 사람들이. 그 도시적 세련됨도 의미가 있고 세련됐다는 건 뭐야? 아주 뭐 공손하고 그 도시의 그 뭐랄까 맛이 있죠. 그리고 또 농촌은 농촌대로의 그 질박한 맛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도시적 세련됨이냐 아니면 농촌의 그 질박함이냐? 에? 몸은 도시인데 마음은 농촌이야. 대부분들 얘기하면 마음은 저 푸른 초원에 가 있고 몸은 백화점 옆에 가 있어요. 세일 때 보면은 백화점 세일할 때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이 질박함과 세련됨 속에서 항상 갈등하고 항상 거기서 뭔가 자기 자신이 갈팡질팡해요. 평소 낮에는 뭐 아주 우아하고 세련되게 살다가 저녁 때 그 노래방 가서 술 한잔 먹고 노래 부르면 막 어머니 하면서 막 뭐랄까 그 질박함 뭐 주로 그런 분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뭐 낮이면 밭에 나가 뭐 길쌈을 메고 그 술 깬 다음에 그럼 밭에 나가서 길쌈 메라 그러면 나 그거 안 한다고 그 이중적 생각을 다 갖고 살죠. 그래서 논어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도시적 세련됨과 저 농촌의 풋풋함이 즉 이 문과 그리고 이 질이 빈빈해라. 이 빈빈이란 말 문질이 빈빈이란 말이 나와요. 도시적 세련됨과 농촌의 질박함이 잘 어우러져서 있는 고인간형 그게 군자다.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풋풋하고 소박한 사람이 군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련되고 아주 막 문식인 사람이 군자가 아니에요. 군자는 어떤 거예요? 그게 서로 다 어울려진 사람. 참 질박할 때는 그냥 같이 저 농촌 가서 그냥 막걸리 한 잔 쫙 들이키고 할 수 있는 사람. 또 세련될 때는 그냥 양복 쫙 입고 그야말로 외국 사람하고 영어 하면서 막 무역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군자는 저는 그 두 면을 빈빈하게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결국 장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라고 하는 이 도시의 최고 지도자가 그 장군을 임명함으로써 그 장군은 이 나라를 지키는 덧방나무란 말이에요. 예? 아까 그 얘기했죠. 덧방나무 보죠. 예?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덧방나무 구실을 하는 게 바로 이 장군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손자가 이렇게 장군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하냐면은 조직의 꽃이에요, 장군이. 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가의 조직이 있다 하면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되죠. 뭐 병사들도 있고
또 뭐 장군도 있고 중간 허리인 장교들도 있고 하사관들도 있고 또 뭐 무형적 요소 사기라든지 막 그 뭐 분노 이런 것도 다 이 조직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직은 결국 그 구성 요소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형의 막 적을 이겨야 되는 분노 또 아니면 뭐 식량 공급 같은 어떤 식량 군수 물자까지도 다 포함해요. 상당히 조직이란 말은 굉장히 그 뭐랄까 특별한 말입니다. 그 뭐 회사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 꽃이 바로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손자가 이렇게 자꾸 장군을 강조했냐고 보니까 자기가 장군이었거든요.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오나라 왕 함녀한테 가서 자기를 장군 시켜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장군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나 시키면 혹시 당신 나라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덧방나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나 안 시키면 어떻게 해요? 당신네 나라는 망가진다. 가만히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장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손자가 장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결국 왜 이런 강조를 하냐면 손자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장군을 뽑아서 임무를 맡길 것인가 결국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 이 문제에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에 고민 많이 해보죠. 아니 뭐 저녁 때 같이 사는 사람 말고라도 그 왜 친구를 만나더라도 하다못해 뭐 선후배 뭐 동네 사람들 사귈 때 누구랑 같이 인생을 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누구랑 같이 누구를 내 경영자로 내가 임명을 할 것인가 또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손자의 그 이면에는 누구랑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랑 같이 하고 사실래요 여러분들? 예? 누구랑 같이 인생을 사실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요? 예? 인격이 있는 사람하고요? 그 옛날 고전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길이 멀어야 뭘 할 수 있대요? 그 말의 힘을 알 수 있다. 말의 힘은 언제 알아요? 길이 먼 거리가 돼야, 요원하다 할 때 요자로 쓰기도 해요. 길이 먼 거리가 돼야 말의 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좋은 거 나쁜 거 30km 이내 시내에선 몰라요. 100km, 200km 달려봐야 그 차가 좋은 차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할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날짜가 지나가 봐야 뭘 알아요? 사람 마음을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 멀어야 그 길을 가는 말의 힘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도 알려면은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누구랑 더불어서 좋은 사람, 홀인, 좋은 사람과 더불어서 동행, 인생의 길을 가면 여무로중 마치 안개와 이슬 사이를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가면 안개와 이슬 사이를 가는 것 같아서 안개와 이슬 사이 가보셨어요? 새벽에? 옷이 당장 젖지는 않죠? 지나가 보면 어떻게 해요? 축축해 있죠? 좋은 사람하고 인생을 살면 촉촉하게 옷에 그 사람의 향기가 젖어 있어요. 한번 젖어 있나 보세요. 네? 지금 좋은 분들 만나서 우리 좋은 공부하고 있는데 그 향기가 젖어 있어요. 당장은 몰라요. 예? 시간이 지나가 봐야. 그리고요, 만약에 이 무식한 사람, 예? 이게 무식한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요. 여기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가 없는 사람이요? 알미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상식이 없는 사람. 예? 전 무식하다는 걸 배우지 못했다고 무식한 거예요? 아이고 배우지 못해도요 배운 사람보다 훨씬 난 사람 많이 봤어요 저. 무식한 사람은요 상식이 없는 사람.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무식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상식이 아영. 그런 사람하고 길을 가면요 마치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물 그대로 써줘야겠구만.
측간 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측간 아시죠? 측간에 앉아 있으면 똥물 튀어요, 안 튀어요? 안 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길을 가면요, 냄새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배어 있어요. 당장은 자기가 뭐 안 묻었다 그러지만 나와서 보면 온 냄새가 다 무슨 냄새예요? 뭔 냄새인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손자가 고민했던 문제도 누구를 장군을 뽑을 것이냐. 그 문제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예요. 또 장군을 뽑았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임무를 다 맡길 것이냐, 아니면 사사건건 간섭할 것이냐. 이게 손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장군이라고 하는 건 그 세련된 도시 안의 지도자와 그리고 그 세계 사는 사람들의 이 수레와 크랭크 축처럼 거길 이어주는 덧방나무다. 그니 누굴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자가 팔징지법이라 그래서 8가지 사람을 시험하는 법, 이런 팔징지법이라고 육도라고 하는 이 병법 책에 나오는 책입니다. 육도라고 하는 병법 책에 요 사람 헤드헌팅, 요즘 말하면 헤드헌팅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지도자, 이 경영자를 뽑을 때 요 8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이제 장군으로 맡기려면은 그 군대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군수에 대해서, 작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갖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지 그 알고 있는 전문 능력을 봐라. 첫 번째. 중요하죠? 한 집단의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는지를 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냐면요, 위기관리 능력을 보래요. 위기관리.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위기 상황을 얘기해놓고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변하여 대처할 건지, 그 궁한 질문을 해놓고 그 사람이 그 궁한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로서 그 위기를 관리할 건지 위기 능력을 보래요. 위기관리 능력을.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간첩을 보내갖고 그 사람이 내가 뽑으려고 하는 나를 충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람의 충성심을 보래요. 예? 이 충성심. 이게 다 지금 결국은 내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부인이 만약에 적과 내통하는 간첩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옥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름이 좀 옥이 하니까 좀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손자하고 옥이 합쳐서 손오병법, 손자 오자.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노나라의 장군으로 갔었어요. 이제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의 장군으로 갔는데 이 노나라 옆에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했어요. 근데 옥이는 이게 출세지향적인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나라 조정에서 이 옥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 제나라를 막으러 내보내려고 하니까 마침 옥이의 부인이 제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간 자기 부인의 나라니까 아무래도 좀 머뭇거리지 않겠냐 해가서 옥이를 장군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조정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옥이란 사람이 자기 부인의 목을 쳐갖고 와서 나 제나라 상관없으니까 나 장군 시켜주시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지금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니까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버린다라고 하는 아주 출세지향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장군의 능력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인격이 과연 어느 정도 인격인지 그 덕을 보란 말이에요. 인격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 다 통과됐어요. 능력도 있고 또 위험한 대치 상황에서 위기관리 능력도 있고 나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인격.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조금 줘봐서 청렴하냐? 예? 이 청렴한 정도. 돈에 대해서 자유롭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정조를 본다. 그 다음에 7번째가 그 사람의 용기. 예? 용기가 어떠냐? 그리고 8번째가 뭐냐면 술이요, 술. 술을 왕창 먹여서 그 사람이 술에 정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팔징지법이라 그래갖고 그 유명한 그 이제 육도라고 하는 그 병법서에서 그러니까 유능한 장군을 초병할 때 이 8가지는 살펴봐야 된다. 뭐 그럴 듯한가요? 예? 여러분들 뭐 꼭 장군 뽑으실 때 꼭 인용 좀 하세요. 저게 아주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손자병법에서는 누구랑 더불어서 누구를 장군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을 높이 사서 나의 나라를 맡기는 군대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 손자가 더 나가서 하는 얘기가 군지 소위 환어군자 3이다. 임금이 근심거리가 되는 데가 있어요. 자기가 보낸 군대에 근심을 끼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대요. 임금이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파견된 군대에 골칫거리가 되는 게 대려. 그러니까 보낸 임금 때문에 군대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문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현재 군대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지 뒤에서 뭐 하라고요? 공격하라. 또요? 후퇴하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임금. 예? 이런 임금은 결국은 그 군대를 어떤 군대로 만들 것이냐? 이게 곱비 미자예요. 왜 곱비? 예? 미군. 곱비에 묶인 군대를 만들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군대를 보내놓고 일단 보냈으면 장군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지요. 근데 뒤에 와서 탁상공론 해가면서 다시 전화해갖고, 전화 없었겠죠 그때? 전화해서 야 후퇴 공격해. 이게 바로 군대에 곱비를 끼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단 한 번 맡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뒤에서 왜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장군 내보내놓고 그 뒤에서 왜 간신들이 뭐 그 사람 뭐 공격해야 됩니다, 갈아쳐야 됩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이기는 군대가 못 된대요. 그 다음 2번째로 예로 드는 게 자기가 군대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군대의 그 인사권, 행정권을 자꾸만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탁상 공론을 하면서 간섭하려고 하는 군대. 그런 임금은 이것도 망할 군대래요. 예? 그리고 이제 3번째 그러니까 작전권. 이게 임이라고 하는 건 작전이에요. 작전. 그리고 이 정이라고 하는 건 행정. 군대의 현재 상황도 모르면서 군대 작전에 참견하려고 하는 임금. 이것도 역시 망할 군대래요. 지금 3가지 경우를 그 손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현장 상황도 모르면서 공격해라, 후퇴하라, 뒤에서 소리 지르는 임금. 현장 상황도 모르면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군대 행정에 간섭하는 임금. 그리고 군대 작전에 뒤에서 왈가왈가 하는 임금. 이런 임금은 군대의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군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즘 기업체 같은 데 보면은 이 현장의 소리를 전혀 믿지를 못하고 뒤에서 뭐 폼 잡는 사람들이 그냥 현장의 소리는 무시하고 간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임금이 그렇게 간섭할까요? 망하면 안 되니까. 사실 그 마음 전 이해가 가요. 아니 내가 보낸 군대가 이게 지면은 내가 다 잃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고 싶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 그거 간섭하고 싶지 않아요? 왜 주식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야, 빼라, 빼. 아니야, 집어넣어. 그건 물론 아까워서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제대로 할 사람한테 맡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어보세요, 한번,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서 뒤에서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손자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런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 난군 인승이라. 이런 표현을 쓰네요. 난군 인승이라. 예? 그러니까 이런 임금은 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적을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이기게 하는 역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간섭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이기게 만드는 그야말로 역적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맡겼으면 좀 믿어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손자의 그 장군론이에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요. 이런 손자의 그 장군론, 한번 이 선발한 장군에 대해서는 한번 믿고 지켜보는 그러한 그 군주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얘기를 무의 들어보셨죠? 무의라는 게 뭐예요? 없을 무자 할 위자 하지 마라. 그 노자 철학, 이 노자 철학의 핵심이 무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건 냅두란 얘기예요. 납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하면은 무불위다. 이런 노자의 구절이 나와요.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게 없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다 지워버려요. 그럼 뭐예요? 무의가 곧 이코르 뭐란 얘기예요? 안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다시요. 하지 않으면 되지 아니함이 없다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뭐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간섭 안 하면 잘 된대요. 간섭하니까 될 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노자의 저 무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을 얘기해요. 저 무의는 무슨 그야말로 산 속에 들어가고 이 속세를 떠나서 저 탈 속의 지혜다.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서 저 산 속에 가서 아무것도 가만히 안 하고 물만 먹고 뭐예요? 이슬만 마시고 있는 게 무의다. 이제 노자 철학을 대부분 그렇게들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왜 무의자연,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스스로 그러한 자연 속에 가서 가만히 이게 무의자연이라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 무의를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지금 손자나 아니면 논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고전들이 그랬듯이 노자라고 하는 이 철학자도 역시 이 무의하십시오 하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지도자의 지도자. 그 당시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 좀 가만 좀 있어라. 가만. 당신이 가만히 있어야 세상 일이 잘 된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가 좀 없나요, 좀? 무의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유의도 있을 텐데. 에? 유의, 무의. 자꾸 간섭, 자녀들 키울 때. 에? 자꾸 간섭하면 애가 잘 크나요? 잘 크죠? 왜 잘 커요? 자꾸만 간섭해서 과외 많이 시키고, 그리고 공부해라, 너 숙제했니? 발 닦았니? 이빨 닦았니? 그 애가, 그대로 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고 요 앞에 뭐가 붙냐면 위가 붙어요. 하란 말이에요. 뭘 해요? 무의를 하라. 이게 굉장히 간섭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간섭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거를 맡겨놓고 내가 간섭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가능해요? 자녀들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거 그거 웬만한 부모 잘 못해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무의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지 않는 거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를 실천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무의는 아름다워요. 제가 효과는 모르겠어요. 무의가 효과가 있는지 유의가 효과가 있는지
이건 뭐 실제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우리 동네 어느 한적한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때는 차들이 살살살살살 이렇게 잘 피해 갔어요. 이렇게 와서 세게 달리질 못하죠. 왜요? 달리다가 부닥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막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막 차가 밀리고 한번 사고가 나면 팡 하고 나는 거예요. 신호등만 믿고 달리다가. 다시. 신호등 안 했을 때, 무위였을 때 하고, 신호등을 달아서 유의로 했을 때랑 효과로 보면은, 안 했을 때가 더 나은가요? 이게 말씀해요. 중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보면은, 그 복잡한 사거리에 우마차도 지나다니고요. 소달구지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말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벤츠도 지나가고, 버스 치지직 하는 전차도 지나가요. 근데 희한하게 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혼란 속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를 느낀다 그럴까요? 차라리 일본, 싱가포르 그런데 가끔 가신 분들 얘기 들으면은 아주 답답해 죽겠대요. 아주 거기 유의의 대표적인 나라죠. 예? 거긴 뭐예요? 이거 하지 마라, 침 뱉지 마라, 꽉 짜여진 사회. 비록 거리는 깨끗하고 정말 안정돼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왜 답답한 느낌.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차라리 그냥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 가끔은 유의보다는 간섭하고 이렇게 해라. 너 교통차선 지켜라. 너 벌금 얼마 내라.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좀 내버려 두고 스스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자꾸만 부딪히고 이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이러면 안 되겠다고 또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커가는 아름다움. 즉 유의로 나타나는 효과와 무의로 나타나는 효과만 비교한다면 무의, 즉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가 스스로 길을 수정해서 찾아나갈 수 있는 무의의 그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얘기했네요. 제가 원하려는 얘기. 이게 무의라고 하는 게 설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끔은 그러한 간섭하지 않은 아름, 진짜 사랑하면 간섭하지 않아야 돼. 예? 진짜 사랑하는 사람 몇 시에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이거보단 좀 놔주는 게 그게 더 나한테 다가오는 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계속 이 사회가 발전이 뭐 하지 마라. 전 요즘 쓰레기 종량 때문에 아주 좀 골치 아파 죽겠어요. 월요일 날 빈 휴지 버려야죠. 화요일 날 쓰레기 봉투 버려야죠. 그게 결국은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잘 아름다워지죠. 그렇지만 무의의 아름다움, 그런 인위적인 거 없이 스스로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국민 사회, 그것도 저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손자병법에서 장군이라고 하는 거,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이 덧방나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번 뽑았으면 좀 무의로서 내둬봐라. 그래서 장군이 스스로 자기가 자율성을 갖고 군 병권을 잡고 현장 상황에서 현장을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장의 상황을 인식하고 지피지기하고, 그리고 그 현장이라는 게 뭡니까? 적군과 나의 유기체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현장은 뭐예요? 끊임없이 뭔가 변화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정책 세울 때는 기획안은 A 하면 B지만 현장 가면요, A가 B가 될 수도 있고 B가 C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현장에 있어서의 현장의 변화와 현장의 유기체적인 그 질서를 파악하는 현장에 있는 장군의 능력을 믿고 놔줬을 때 그 군대는, 그 나라는 튼튼하고 아주 위대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손자의 생각인 거예요. 무의.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무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